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기론이 머무는 순간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고 함께 바라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살아온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 편의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여성 불평등과 침묵이 어떻게 폭력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화 제목은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영화는 해외에서는 BDVILLED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고 국제영화제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접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폭력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 아닙니다. 이 영화가 정말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왜 그녀는 끝까지 혼자가 되어야 했는가?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줄거리를 아주 천천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혜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혜원은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하지만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내가 불이익을 볼까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 일이 겹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잠시 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혜원은 휴가를 떠납니다. 어린 시절 잠깐 머물렀던 섬 무도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 섬에서 혜원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복남을 다시 만납니다. 복남은 오랜 시간 혜원에게 편지를 보내며 한 번만 와달라 했던 사람입니다. 혜원은 그 편지들을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살아왔고요. 처음엔 섬이 평화롭게 보입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햇빛이 맑고 사람들은 소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혜원은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 평화 속에 감춰진 복남의 삶을요. 복남은 그 섬 안에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맡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도움을 요청해도 주변은 다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무심하게 넘깁니다. 더 아픈 건 그 상황을 섬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제대로 막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복남은 혜원에게 말합니다. 나를 그리고 내 아이를 이 섬에서 데리고 나가 달라. 여기서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지나갑니다. 요청이 거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혜원은 복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은 이해하고도 감당하기가 두렵습니다. 결국 혜원은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 하고 복남은 그 거절 앞에서 다시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고립이 어떤 방향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지 보여줍니다. 영화 속 김봉남은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분노에 찬 사람이 아니었고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할 수 없었고 도망칠 수 없었고 선택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섬이라는 공간, 닫힌 공동체,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 안에서 김봉남은 한 인간이 아니라 참아야 하는 존재로 취급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친절하게 영화의 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두 사람의 선택이 서로를 비추는 구조입니다. 도시의 혜원은 누구보다 빠르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남의 일에 쉽게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섬의 복남은 도움을 청할 곳이 거의 없고 그래서 친구인 혜원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뻗습니다. 이때 영화는 섬의 폭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왜 먼저 계산부터 하는가? 괜히 엮였다가 내가 다치지 않을까,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 누군가의 세계가 완전히 고립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영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관객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고통받는 이를 외면하는 마음이 결국 내 마음까지 굳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누군가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침묵이 미덕이 되고 참는 것이 아름다움이 되었을까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화가 무서운 이유는 특별한 악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무 익숙하게 지나쳐온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여성의 불평등은 아주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맞아도 되는 존재, 침묵해야 하는 존재, 불편함을 말하며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존재. 다 그렇게 살아. 내가 예민한 거야.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폭력을 연장시키는 문장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시골 마을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멍든 얼굴로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 여성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이미 포기한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폭력 장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장면들입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고 누군가는 눈치채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순간들. 여기서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방관은 정말 중립일까요? 흔히 에드먼드 버크의 말로 알려진 문장이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정확한 출처 논란이 있더라도 이 문장이 던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외면할 때 폭력은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지금부터는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남은 부분을 꼭 함께 들어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영화 속 이야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도 비슷한 구조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도서 지역에서 외부에서 온 여성이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단 폭력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선과 2차 가해가 오랫동안 상처로 남았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이라는 또 다른 섬에서 침묵과 방관이 피해를 키운 디지털 성폭력 사건들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공간은 달라도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고립된 공간, 권력이 한쪽으로 쏠린 구조, 폭력을 원래 그런 것으로 만드는 분위기, 말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시스템, 그리고 피해자에게 던져지는 질문들. 왜 그 자리에 있었느냐?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느냐? 왜 참지 않았느냐? 이 질문들은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했습니다. 왜 아무도 막지 않았는가?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듣지 않았는가? 때로는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들어주지 않는 침묵, 외면하는 침묵, 방관하는 침묵. 이런 침묵들이 쌓여서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됩니다. 김봉남의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분노는 오랫동안 쌓인 무시, 반복된 침묵, 외면당한 구조의 결과입니다. 이 영화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력이 태어나기까지 사회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끝까지 보여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여성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여성은 집안에 머물러야 했고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으며 순종만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딸이 태어나면 실망하는 집안이 많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아들이 우선이었고 밥상에서도 남자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맏며느리로 들어가 시집살이를 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야 했는지. 아무리 힘들어도 친정에 말하지 못했던 그 시절.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그 시절. 여성은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여성들도 학교에 가고 직장을 다니고 목소리를 냅니다. 법적으로도 평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변했을까요?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밀려납니다.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됩니다.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집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가는 여성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옷차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법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고. 맞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옳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일어나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면 같은 이야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당신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것, 불편한 진실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가 마음속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미는 것, 목소리를 내는 것, 함께 서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분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듣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온다는 아주 조용한 경고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것, 작은 목소리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폭력을 막는 가장 처음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김복남 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그녀의 편에 서 주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그녀에게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주변에도 김복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조금만 귀를 열어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불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차별받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결국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성이 안전해야 가정이 안전하고 가정이 안전해야 사회가 안전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남으셨나요? 혹시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천천히 마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곳은 누군가를 단죄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을 묻는 자리니까요.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닿은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누구의 편에 설지 스스로 정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작게 들릴 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누군가의 표정이 어두울 때 한 번 더 물어주는 것. 그 작은 선택이 한 사람을 고립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존중받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